안녕하세요. 강의의 기술 최창수입니다. 네, 오늘은요 강의의 기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네, 사실 이 강의의 기술이라는 것이 또 어떤 분들께서는 눈을 어떻게 아이 컨택을 할 것이냐, 또는 손동작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서 있는 자세라든지 발걸음이라든지, 또 강의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고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고 등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지만,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은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잘 갖추신다면요, 그 어떤 자리 또는 그 어떤 청중을 만나시더라도 청중이 감동받고 심지어 기립박수까지 받으시는 그러한 강의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청중의 입장에서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청중의 입장에서 강사의 진정성이 가슴에 확 꽂혀야 돼요. 그래서 여운으로 남아줘야 됩니다. 그 순간 강사의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청중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강의를 들었다, 좋은 강의를 들었다, 감동적인 강의를 들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진정성 있는 강의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3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강의에 임하는 자세 또는 마음가짐이 확 다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강의에 들어갈 때마다 혼심애를 외우고 들어갑니다. 또는 마음속에 전달하고 들어가요. 강사로서 청중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죠. 이러한 것을 마음에 담고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강의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니까 청중을 대하는 태도 또는 청중에게 뭔가 전달하는 그 강의의 어떠한 스킬, 진정성,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청중에게 이 진정성을 제대로 전달하려면 그 강의가 온전한 나의 것이어야 돼요. 온전한 나의 것으로 강의하셔야 청중이 감동을 받고 청중이 진정성을 느낍니다. 온전한 나의 것으로 강의가 가능할 때 여기에 감정이라는 이 부분을 가미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내뱉는 소리에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감정을 진하게 담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그 진정성을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로 이렇게 판가름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청중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3번째, 열정입니다.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한 명이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60분 동안 강사 혼자서 올고지 이야기를 뭔가를 전달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흠뻑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강의가 끝난 후에는 온몸의 기가 다 빠져나가서 탈진 상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내가 체력이 남아있다, 올고지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낸 강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신까지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실신할 정도까지는 쏟아내 주셔야 청중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 3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진정성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2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청중의 입장에서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이라면, 2번째는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는 강사가 느껴야 될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자, 이 자신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신가요? 낮은 편이신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는 그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자기가 준비한 강의를 펼쳐낼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상대적 자존감에 쌓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안타깝게도 2명 이상이 만나잖아요. 네. 한쪽은 상대에 비해서 자존감이 높고 한쪽은 상대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가족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또는 같은 회사 동료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네. 내가 청중과 만났을 때 청중보다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그 강의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반대로 내가 청중보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에서 강의에 임하게 되잖아요. 그 강의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청중으로 앉아 계시더라도 네, 상대적 자존감에서 절대 낮아지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이 곧 자신감입니다. 세 번째는요, 먹히는 강의를 하고 싶다면 먹히는 강사가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내 앞에 강당에 딱 서서 마이크를 잡고 딱 섭니다. 네, 그리고 첫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될까요? 뒤로 딱 기대어 있던 몸이 저절로 앞으로 옵니다. 귀가 쫑긋 서요. 네,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한다고 자연스럽게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말 하나, 토시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을 해요. 먹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강의 분야에서 먹히는 강사가 되세요. 그러려면 첫 번째, 콘텐츠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살려서 내 강의 분야하고 연계해가지고요, 나만의 콘텐츠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강력한 강의의 기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청중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느끼게 하자. 두 번째는요, 강사의 입장에서 자신감, 그리고 연계해서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어떤 청중을 만나더라도 상대적 자존감에서 낮아지지 말자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요, 먹히는 강의를 원한다면 먹히는 강사가 되어라.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의 기술 앞으로도 쭉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방송을 준비하는, 유튜브를 촬영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강의의 기순 퇴근합니다.